안녕하세요. 기획안을 설명하고 계획도 짰으니까 이제 개발을 시작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CSS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들을 딱 4가지만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못할 거예요. CSS 강좌니까요. 그래도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급으로 진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요. 자, 우리는 명필이 아니죠. 부족한 사람들이고 좋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일 자체에 쫓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물의 품질이 올라가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받게 되죠. 페이가 오르고 그러면 여유도 더 생깁니다. 그러면 또 일 자체에 쫓기지 않게 되고 생각과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도구를 공부하는 데 들인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돌아오는 게 많은 좋은 투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보통은 에디터라고 부르죠. 근데 기능이 많은 에디터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가장 강력한 에디터는 제트브레인사의 웹스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구는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따라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스톰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웹스톰은 월 15.9달러의 구독제입니다. 지금 1년으로 쓰면은 159달러로 2개월치를 할인해 준다고 하고 있고요. 월간 청구는 15.9달러죠. 자, 학생이나 선생님이라서 학교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스페셜 오퍼에서 학생 및 교사용을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웹스톰을 사용할 수 없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다음 대안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무료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통합 개발 환경은 아니지만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도구를 처음 접하고 학습을 할 때는요, 메뉴를 쭉 훑어보고 그리고 단축키를 또 검색을 해봅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기본 기능으로 부족한 부분은 확장 프로그램으로 많이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깐깐하게 골라서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능을 충분히 살펴보시고요. 설치하시고 한동안 사용해 보시고 또 지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기적으로 확장 프로그램 목록을 점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삭제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 강의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유료 에디터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은 촬영 과정에서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툴은 CSS 프리프로세서입니다. 국어로는 전처리기라고 하죠. CSS 문법에 없는 강력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실제 사이트에 사용할 때는 컴파일을 해서 CSS로 만든 것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CSS를 컴파일하는 데는 저는 사스를 사용할 겁니다. CSS 전처리기에는 사스 외에도 레스나 스타일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스를 접했을 때 저는 CSS가 이미 단순하고 유연한데 굳이 이걸 컴파일까지 해가며 추가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써보니 실제로 두 가지가 매우 유용했는데요. 선택자 중첩이나 미디어 쿼리 중첩을 아직 CSS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사스는 이걸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크롬이 최근에 중첩 문법을 도입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들도 곧 도입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아직 도입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쓰면 다소 불편하거나 못생긴 정도라면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이라 굳이 중첩 문법을 CSS 문법으로서 도입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전처리기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문법이니까 그렇죠.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2023년 3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한국 점유율은 0.22%입니다. 전처리기를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장점은요, 개발 시점에는 파일을 모듈화해서 나눠두고 출시 시점에 하나의 파일로 합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일을 모듈로 나눠서 연관성 있는 코드들끼리만 묶어두는 게 개발할 때 스트레스를 매우 줄여줬습니다.
변수 함수의 사용도 유용한 점이지만요, 위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스는 가장 유명한 CSS 전처리기지만 최근에는 포스트 CSS 같은 툴도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스를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합니다. 물론 커맨드 라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에 친숙해지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커맨드 라인을 사용할 일이 많죠. 또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도구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개발 툴은 본체가 커맨드 라인이고 GUI가 있더라도 커맨드 라인 툴을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체의 기능이 더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지만요, 널리 사용되는 기트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라인을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도구는요, 소스와 브라우저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주는 도구입니다. 소스 변경 사항을 브라우저에 실시간으로 반영해주는 도구는 생산성을 급격하게 높여주는데요, 수천 번의 수동 세로 고침을 없애주니까요. 브라우저 싱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저장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되죠. 기능이 심플한 편이라서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조하는 툴은요,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인데요, 이미 활용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 도구도 공부하면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작업 과정에서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할 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롬 개발자 도구 문서나 파이어폭스 개발자 도구 문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 팁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발 도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사실 웹팩을 다루지는 못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란 측면에서 보면 반쪽짜리 소개죠. 다만 이 시리즈가 CSS를 주로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웹팩까지 다루면 내용이 너무 무거워져서 뺐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전체 측면에서 더 공부할 분들은 웹팩에 대해서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트처럼 중요한 도구 역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요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따라서 기트도 별도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기트도 기능이 많고 원리를 잘 이해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스 관리에서 커다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깃처럼 좋은 책들이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종이책을 구입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세팅하려고 합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과 반응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